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삼중사분법을 활용한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성록입니다. 부제로서 재정지원 사업 중 고등 직업교육 거점 지구, 즉 하이브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학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전문대학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3년도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89%로 97.3%에 달하는 일반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충원율은 82.7%로 수도권의 86.6%에 비해서도 격차가 뚜렷합니다. 이는 지역대학의 위기가 더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에 폐교된 17개 대학이 모두 지방 소재 대학이라는 사실은 이 위기가 더 이상 추상적인 담론이 아닌 현실의 문제임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충원율 하락은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교육 문제를 넘어섭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의 재정 구조상 이는 곧바로 재정 악화, 교육의 실조화, 그리고 학과 통폐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의 대학은 지역 경제와 청년 인구 유입의 핵심 축 역할을 담당하기에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인재 유출과 지역 경제의 침체를 동반하는 지역 소멸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특히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도 큰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을 지원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 즉 라이즈로의 전환이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고등 직업교육 거점 지구 하이브 사업은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방향성을 미리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이 사업의 핵심은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맞는 특화 분야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며 최종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전문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정된 30여 개의 컨소시엄에 연간 15억의 예산을 국고 90%, 지방비 10%의 비율로 지원하여 총 405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고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 방식으로 인해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등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도 올해부터 하이브 사업을 라이즈 체계로 통합하여 보다 제도화된 형태로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 하이브 사업이 실제로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대도시와 비대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 향후 라이즈 체계에서 전문대학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핵심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제도주의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학과 같은 조직은 단순히 교육 효율성만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당,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부, 학생, 지역사회로부터 자금이나 인재와 같은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슷한 환경에 놓인 대학들은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제도적 동영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하이브 사업에 참여하는 하이브 사업 참여는 바로 이러한 정당성 확보와 동영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어떤 조직도 스스로 모든 자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등록금과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전문대학의 경우 재정, 학생, 우수교원 등 핵심 자원의 확보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현 상황은 자원 확보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따라서 하이브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관리하고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필연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교육비 투자 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충원율과 취업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자원 확보가 얼마나 교육 성과에 중요한 요소인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이론을 종합하면 전문대학들이 왜 하이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참여가 충원율과 같은 교육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정책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삼중차분법이라는 계량 분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론의 논리를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대학의 정책 시행 전과 후에 충원율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하이브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의 변화와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의 변화를 비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차분법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이브 사업의 효과는 대학에 처한 지역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차분 효과가 대도시권에서 나타나는 정도와 비대도시권에 나타나는 정도를 다시 한번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간, 집단, 그리고 지역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른 외생 변수들의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고 오직 하이브 사업이 가져온 순수한 효과와 그 효과의 지역적 차이를 정밀하게 식별해내고자 합니다. 분석에는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전국 131개 전문대학의 2020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패널 데이터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공고를 통해 2022년에 하이브 사업에 선정된 공동 38개 대학을 공동수 대학이 포함된 38개 대학을 처치 집단으로 선정되지 않은 93개 전문대학을 통제 집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될 핵심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 변수는 2025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입니다. 해부 사업이 2022년에 시작되어 2024년도까지 1단계가 진행되었으므로 2025학년도의 신입생 모집 결과에 그 효과가 가장 잘 발현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중차분법을 위해 3개의 더미 변수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 시행 더미는 사업 효과가 반영되기 전인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효과가 나타났을 2025학년도를 비교합니다. 둘째, 첩치단 더미는 하이브 사업의 참여 여부를 나타냅니다. 셋째, 지역 구분 더미는
각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대도시권은 서울 6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시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중대 도시까지 포함하여 지역의 입학 전 여건 차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변수들을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보시는 회계식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개의 특정 상호작용한 개수입니다. 먼저 베타포 개수는 이중차분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개수는 하이브삽의 평균적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즉, 지역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 참여가 비참여 대학에 비해 충원율이 유의미하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베타 세븐 개수는 바로 삼중차분 효과를 납부해줍니다. 이 개수가 본 연구 핵심 질문에 답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 사업의 충원율 개선 효과가 대도시권에서 비대도시권에 비해 추가적으로 얼마나 크거나 작았는지 나타내는 가십입니다. 만약 이 값이 유의미한 양수로 나온다면 하이브 사업이 특히 재정 및 입학생 확보가 어려운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극복에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결과입니다. 분석을 통해 저희는 하이브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른바 베타, 베타포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나타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이 사업을 통해 추진된 지역 특화학과로의 개편,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홍보 강화 등이 학생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모집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일부 참여대학,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의 경우 2024년도에 충원율이 100% 달성한 사례는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비대도시권에서 더 큰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지역별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베타7 개수 역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입학 학생 급감과 수도권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갖고 있는 비대도시권 대학일수록 위기가 더 심각하기에 동일한 정책 개입에 대한 반응 탄력성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이브 사업이 이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베타7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이는 정책 효과가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하거나 전반적으로 미미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음의 값으로 나온다면 이는 정책의 의도와는 반대로 수도권 대학의 더 큰 혜택에 돌아갔다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시사하며 정책 설계에 더욱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하이브 사업의 정책 효과를 엄밀한 계량 방법론을 통해 실증 분석하고 정책 효과가 지역별로 상이함을 계량적으로 제시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구조변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데 그쳤던 반면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 개입의 성과를 측정하여 실질적 근거의 공백을 메꾸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시선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저희의 예상 결과가 지지된다면 이는 전문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 기반 고등 직업교육 모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라이즈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지역에 동일한 예산을 나눠주는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위기가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에 자원과 권한을 집중하는 차등적이고 맞춤화된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강력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연구 결과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연구에 함께한 연구진은 발표자인 저 김성록, 그리고 심희철, 김보영, 한유주, 신민성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